자,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전해드리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오늘 세상에서는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 8월 14일차 여러분과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4일차에는 1947년으로 돌아갑니다. 1947년.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간략하게 지도를 그려 놓았습니다만은 이곳으로 갑니다. 이곳이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 이게 인도예요.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때 1947년 8월 1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인도 북부에 있는, 서북부에 있는 이 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인도로부터. 우리 인도하고 같은 나라 아니야 하고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원래 파키스탄은 인도하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따로따로죠. 파키스탄뿐만이 아니라 방글라데시도 인도하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를 기억하기 가장 빠른 현대 시점이 영국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으로부터 식민지 해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식민지를 하려고 인도를 때려잡으러 들어올 때부터 인도는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파키스탄이에요. 여기 빨간색이 방글라데시예요. 이거 다 포함해서 이게 다 인도였습니다. 여기 근데 네모가 두 개가 있죠. 이거는 네팔이고 이거는 부탄입니다. 얘들은 원래 있었고 이만큼이 다 인도였던 거야. 근데 왜 식민지를 면하고 나서 나라가 쪼개졌느냐?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보면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 해방을 겪으면서 쪼개진 나라가 한둘이 아닌 거야. 우리, 베트남, 그죠? 그 다음에 독일, 응? 어쨌든 연합국, 강대국의 입김이 작용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물론 우리나 베트남처럼 우리는 한 몸이 되고 싶었으나 놈들에 의해서 갈라진 거는 아닙니다. 이들은 이들 스스로가 안 해, 나 쟤들이랑 안 살아, 이참에 나라 따로 세울 거야 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들이 그렇게까지 되도록 만든 것은 바로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의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종교가 뭡니까? 소고기 안 먹고 카스트제도 있고 힌두교죠. 그 정도는 뭐 다 압니다. 근데 인도 땅에는 힌두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슬람도 있고 시크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도 북부는 이쪽 중동 지방에서 원정 오기가 좋잖아요. 페르시아 원정군들이 자주 지배를 하던 곳이고 더 기원전으로 돌아가면 알렉산더도 여기까지 왔었다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옛날에 무굴 제국이 여기였었나? 아무튼 인도 이 북서부 쪽에는 이슬람이 주로 기층민에게 퍼져 있는 주 생활 종교였죠. 그런데 인도 전체적으로 보면 힌두교도가 훨씬 많았고, 자, 식민지 정책을 해야 되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인도를 돌려주십시오. 돌려줘 이놈아 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이들 둘을 갈라놓는 게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1차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반도 내에서 종교 간의 반목과 갈등을 계속 부추길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가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가버려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자기들이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조차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싸우고 보는 거지. 아버지 때부터 원수로 지낸 집안은 아들들이 아버지들끼리 할아버지들끼리 왜 원수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면서도 길에서 만나면 싸우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영국이 그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인도가 갈라지는 거는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거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을 하려고 하던 그 즈음에 인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
피골이 상접해서 이 도포자락 하나 두르고 물레를 돌리고 있던 비폭력 투쟁의 그 지도자 간디하고 그 다음에 네루라는 분이 그 힌두교도들을 뭐라 할까 그러니까 힌두교도들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을 국민의회파라고들 불렀어요. 그리고 이들과 또 다른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이슬람 쪽에 그 무슬림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을 사회주의 계열과 비사회주의 계열, 자본주의 계열로 나뉘어서 독립운동을 하던 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계열이 합치지 못하도록 계속 종교적 반목과 갈등을 절묘하게 사회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영국은 피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독립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프레임이 너무 심하게 짜여져 있는 종교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프레임이 짜여져 있어서 뭐랄까 다른 걸 좀 배타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힌두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 특히 이슬람에 관한 몰 이해가 오랫동안 축적된 영국의 그 이간 정책에 의해서도 축적이 됐고, 힌두교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종교적 색채 이런 것 때문에도 아무튼 이 두 세력은 나라는 해방이 됐으나 서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살게, 지금의 파키스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우리 모여서 살게, 힌두들아 니들은 그냥 니네 땅도 넓지 않니 거기서 살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힌두들이 야 우리는 땅도 넓고 하니까 알라들아 니들은 저기 거기 여기 고산지방 가갖고 좀 추워 거기, 알라들아 거기 가서 알라나 믿고 살아라, 땅 떼줄게, 이렇게 평화롭게 한 게 아니고 드디어 두 세력이 유혈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서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어. 인도와 파키스탄은 유혈 충돌을. 그 유혈 충돌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는데 나중에 70년대까지 이 두 나라는 3차례에 걸쳐서 전쟁까지 합니다. 이 전쟁 동안에 100만 명의 사람이 죽고요. 나중에 이제 방글라데시까지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간의 역사로 기록될 수 있는 가장 거지 같고 더럽고 오욕적인 기록이 이 방글라데시 독립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기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언짢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어쨌든 이제 파키스탄과 이제 그 무력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쪽 지방이었던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적으로 인도 서북부에는 무슬림들이 많이 살았고, 이 또 이쪽 북쪽에는 지금 이제 편의상 파키스탄이 이쪽을 다 먹은 것처럼 돼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잘라져 있어. 여기가 카슈미르라는 지방이에요. 되게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의 화약고예요. 지금은 좀 화약이 좀 덜한데 7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의 화약고였고 3차 대전이 벌어지면 여기서 벌어진다라고 했을 정도였어요. 이 카슈미르라는 그 지방이 있는데 여기에 그 소유권을 놓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슈미르를 지금은 유엔이 중재를 해서 카슈미르 북쪽은 파키스탄이 갖고 서북 쪽은 이 북쪽은 동남 쪽은 인도가 점령을 해서 지배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주 뭐라 할까 좀 굳이 신경 쓸 건 없지만 언제 한번 이런 뉴스가 나오면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파키스탄인들하고 인도 경찰, 군 충돌해갖고 유혈 사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요새 하도 큰 뉴스들이 많아갖고 이거 별로 이 인도 쪽 뉴스가 묻히는데 한때는 이 뉴스가 요즘 IS 뉴스만큼이나 많이 나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나라는 완전히 앙숙이고요. 서로를 때려잡으려고 핵무기까지 개발을 사실은 합니다. 핵무기 개발이 돼요. 그래서 둘 다 핵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핵 보유국이 미국,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이 있나? 독일은 원전도 다 없앴는데? 아무튼 여기에다가 뭐 유럽 강대국 몇 개가 있겠네. 근데 생뚱맞다. 영국,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인도랍니다. 아, 잠깐 영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 감독이 좋은 거 하나 해줬네.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생뚱맞게 핵무기를 한데 이들은 서로를 때려잡으려고 군비 경쟁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최근에는 이 파키스탄의 핵 기술이 북한으로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전쟁을 통하고 사륙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는 이때에 또 방글라데시가, 자, 처음에 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하던 이때는 여기도 파키스탄이었습니다. 자, 되게 웃기죠? 한 나라의 국토가 이렇게 갈려져 있어. 다른 나라가 가운데를 들어막고 있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 근데 나중에 70년대, 71년인가 초반에 이 동파키스탄이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방글라데시예요.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방글라데시. 왜 방글라데시냐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간 이게 바다예요. 인도양인데 여기를 벵골만이라고 해요. 벵골. 우리 여러분 벵골 호랑이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벵골 호랑이. 요 벵골만에 벵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나라 이름이 방글라데시인 거예요. 근데 같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왜 또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냐 하면 언어가 달라. 약간 인종적으로 다른 거야. 무슬림이라는 거는 마찬가지, 종교는 마찬가지인데 약간 달라.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메인이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벵골인들을 누가 다스리겠어? 누가 다스려? 여기에서 온 파키스탄 경찰, 군인, 국회의원, 행정관료들이 다스려. 그 다음에 같은 파키스탄이지만 이 파키스탄 내에서 차별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벵골 출신이다 그러면은 출세를 못하는 거야. 취직도 안 되고, 멸시받고.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인들이 안 되겠네. 우리도, 야, 파키스탄도 인도에서 떨어졌잖아. 우리도 떨어져. 라고 독립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틈을 딱 보고 있다가 인도가 적의 적은 나의 아군 방글라데시를 지원합니다. 무슬림 싫어했던 인도가 파키스탄의 반기를 드니까 벵골인들에게 무기 지원하고 뭐 다 지원을 해서 싸우게 해서 독립을 도와줍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아주 추한 이야기, 사람이 죽은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수없이 죽은 건 당연한 거고, 이 방글라데시에서 이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인도가 개입한 파키스탄과 인도의 3차 전쟁 길게도 안 했거든요. 접수된 강간 사건이 2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도와주러 왔던 인도인들의, 인도 하면 또 좀 요새 미안하긴 하지만 아는 친구 중에 인도 사람이 없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좀 그쪽으로 좀 얘들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지금도 과거사 처리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지금도 이 전쟁 당시에 있었던 전범의 재판을 진행 중이고, 지금도 이때 실종되고 죽임을 당하고 했던 것들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여러분들 그거 비정상회담 보시죠. 거기 보면 패널 중에 인도 청년이 하나 있고 파키스탄 청년이 하나 있어. 근데 둘이 꼭 아웅다웅해. 특히 인도 애가 파키스탄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파키스탄 청년은 그래도 조금 뭐 좀 유하게 갈라는데 인도 청년이 방송이니까 마무리를 하긴 하는데 항상 파키스탄 청년에게 도발을 하죠. 파키스탄 애가 뭐라고 하면 그건 니들이나 그지 새끼들 이런 식으로 막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겁니다. 그게 이런 전통적인 역사적인 서로 두 나라 간의 원수지간 이 반목하는 거에 대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걔들이 서로 사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비정상회담에서 잠깐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그걸 뭐 길게 이해를 시킬 수는 없는 거라, 오늘 이후에 그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쟤들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못할 짓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화교류는 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곳 인도양에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영국에게 독립을 한 이후에 세 나라로 쪼개진 이 3개국의 그 유래와 역학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오늘 8월 14일차 알고나 삽시다 시간으로 정하고 진행을 해봤습니다. 주변에 파키스탄인들이나 인도인들, 방글라데시인들 이제 심심치 않게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니네 나라 이렇게 힘겹게 살았다며, 야 전쟁을 해서 100만 명이 죽고 간간히 뭐 몇십만,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런 역사적인 유래를 알고 그들을 이해하고 한번 바라봐 주면, 나쁜 거는 좀 이렇게 뒤로 차지하고 바라봐 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끝맺음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자료를 털려고 준비를 하면서 생각이 든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 주장입니다. 제 개똥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자기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인간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끝까지 발목을 붙잡는. 그거의 하나가 종교, 또 하나가 뭘 것 같습니까? 결혼. 종교는, 신은 없습니다. 신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아비규환으로 살 수가 없지. 신이 있다고 거짓말 치는 자들은 그 아비규환조차 신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라고 웃기는 개소리를 하긴 합니다만, 신은 없습니다. 신은 인간이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획일화된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절대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획일화에 뇌가 쇠뇌당해서 이 어리석은 개돼지들끼리 지들이 만들어 놓고 이 종교를 이유로 살육을 벌이는, 정말 어이없는, 신이 있었으면 인간들끼리 살육을 벌이게 하겠습니까? 없다는 증거예요. 종교를 갖고 살육을 벌인다는 것은 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지들이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모든 인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종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 발목 잡는 거, 결혼. 결혼도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한 어떤, 저는 사회 인류학적 현상으로 탄생된 제도지, 본능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 가족의 행사들을 같이 하고 서로 아웅다웅 사는 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본능이 아니었어요. 원래 인류도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흔히 우리가, 중국에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주혼이라는 것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 이세를 잉태하려는 본능은 있으나 꼭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호적을 만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고, 각자 서로의 어깨에 올라타고 또 짐을 지고 서로 힘들게 사는 거는 본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혼은 좀 차지하더라도 이 종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전달해 준 거라고 하지만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거 하나만은 우리 정확히 합시다. 인간이 인간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획일화된 마인드를 심어주려고 만든, 무슨 뭐라 그럴까, 정신적 장치.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종교에 빠져서 사륙까지 하고 있다는 것, 후회하고 다시 한번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8월 14일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8월 15일차는 다음주니까 언제 봐야 돼? 아무튼 다음주에 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는 내가 했지 뭐 니들이 수고했냐. 끝!